안녕하세요. 시소 차트 분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크게 상승할 주식을 찾을 수 있는 시그널, 제가 만든 특별한 주식의 매매 기법,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네 가지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연한 얘기들이고, 제가 이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이 기준을 항상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상승할 주식을 찾을 수 있는 시그널에는 제 생각은 정확도는 55% 입니다. 예. 주식에는 저는 항상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변칙적인,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할 때 이 시그널의 정확도가 제 생각은 55%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승률은 당연히 55% 이상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무리 승률이 좋아도 어느 종목을 매매를 진행할 때는, 진행하기 전까지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 기준에 항상 부합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평소와 뭐 제가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어쩔 때는 매매가 잘 안 풀리는 날,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살짝살짝 이제 눈이 돌아갑니다, 이게 아무리. 그럴 때 항상 이 네 가지 원칙 외에는 절대, 흔히 말해서 뇌동매매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확 변한 거래량과 대금 증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한 시장 테마. 세 번째는 명확한 매집의 흔적. 뭐 박스권일 수도 있고요. 박스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박스권에 돌파하고 버티는 거. 뭐 쉽게 설명드려서 뭐 지지와 저항, 완벽했던 그런 지지와 저항을 뚫어버리는 거죠.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게 이 네 가지가 크게 상승할 주식을 찾을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아니고요.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평범했던 주식이 거래량과 대금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 그 종목이 완벽한 시장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은 최근 매집의 흔적, 뭐 박스권 지지와 저항을 맞고 어느 정도 가두리 안에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박스권을 엄청난 거래량과 동반하여 돌파 후에 그 상단에서 버티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네 가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 네 가지를 과연 잘 지키고 매매를 하고 계신가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이거보다 더 고급 정보, 뭐 재료, 차트 등등등 실력자가 워낙 많을 수도 있지만,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은 항상 이 네 가지,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정확도가 55%지만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부합하는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장이 끝나고 직장이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퇴근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어 복귀 아닌 복귀를 하는데, 이런 종목을 찾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그널을 잘 보여주는 종목이 쉽지 않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요즘 주식 세력들 뭐 차트 자체가 예전만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정직하게 지지와 저항선을 딱딱딱딱 맞고, 뭐 정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평선을 지키면서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좀 변칙적으로도 변했고, 세력들도 뭐 개미들이 이런 패턴을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끔 좀 변화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원칙은 크게 변화가 없다. 이 네 가지 안에서 어떤 형태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네 가지 상당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거래량 대금이 중요한 이유 뭘까요?
항상 저희는 주식을 할 때 이 거래량과 대금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시면 그냥 기본적인 차트 이 일봉만 보시고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일봉 흔히 말해서 그 캔들 차트만 보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이 캔들이라 그 차트라는 거는 거래량, 대금이 당연히 동반되면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변화에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뭐 수급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개인, 뭐 기관, 외국인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이 수급을 매일매일 동향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뭐 들어가자면 거래량과 대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수급이 들어온다. 네, 평소보다 훨씬 강한 거래량, 대금이 들어온다. 뭐 더 쉽게 설명드려서 뭐 개인이 될 수도 선물 있고 옵션 세력이 장마감 될 수도 5분 있고 전입니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갑자기 잔잔했던 종목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없지 않는 한 이 네 가지 형태에서 돈을 쓰진 않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과 대금이 늘어난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항상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수급. 항상 수급은 이유가 있다. 더 나아가서 상한가. 무조건 이유가 있다. 상한가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상한가를 가자마자 매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이 상한가는 어떻게 보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하루 만에 터진 겁니다. 이유가 없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상한가 매매 기법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상한가 매매 기법은 어떻게 보면 뭐 난이도로 따지면 당연히 고급자 난이도이긴 하지만 승률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상한가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가 선물 옵션 장마감 그리고 3분 전입니다. 수급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 상한가 매매 기법은 뭐 저도 공부 중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따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저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영상을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수급이 들어오고 그게 뭐 5일 내지 10일 거래일이 지속된다? 그것은 정말 완벽한 시그널이다. 작정하고 사지 않는 이상 거래량이 확 변하기 쉽지 않죠.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사도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세력처럼 아니면 기관처럼 흔히 말해서 뭐 그룹이 아닙니다.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단합력이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확 늘어난다? 당연히 인위적인 누군가, 세력이 될 수가 있겠죠. 어딘가가 매수 중이다. 강력하게. 그리고 이 매수세를 따라서 누가 쫓아오죠? 예, 개미가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개미로 인해서 터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위적인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우리 개인들은 어 차트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터지니까 뭔가 있다 하고 따라 붙는 겁니다. 예. 하지만 따라 붙을 때 말씀드렸죠. 이 원칙 다 지키면서 개인들은 쫓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흔히 말해서 불기둥에 불나방되지 말라는 것은 아무런 이유, 원인, 뭐 차트, 거래대금량 뭐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거래량 튀고 차트 올라가니까 선물 매매하시는 옵션 분들 장마감 1분 불나방 되는 겁니다. 전입니다. 그런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과 대금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무조건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거래량은 작정하고 사지 않는 이상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인위적인 누군가가 매수 중이다.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것은 항상 이유가 있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대 불기둥에 불나방 되지 말자.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개미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개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많은 개인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절대 거래량이 트고 차트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완벽한 시장 선물 옵션 테마가 시장이 중요한 이유. 종료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구조죠. 테마는 돌고 돈다. 쏠리는 테마는 당연히 그러니까 돈이 쏠리는 테마는 주도 테마입니다. 2023년도 최고의 테마는 뭡니까? 한국 시장에서 2차 전지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2차 전지가. 근데 이미 너무 올랐고 폭발적이어서 저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저는 2차 전지 테마에 대해서 당연히 좋게 생각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을 아예 2차 전지가 말도 안 되는 수급으로 땡겼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어, 이 네 가지 기법에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지만 단기간 급등은 저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 급등은 항상 급락이 쫓아옵니다. 그것을 예상할 수도 없고 급등주를 쫓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고 싶죠. 어, 2차 전지 솔직히 말해서 에코프로를 필두로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도 뒤늦게라도 사고 싶었는데 절대 안 삽니다. 저는 포모를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포모는 여러분들도 항상 피해야 됩니다. 남들은 다 에코프로니 2차 전지니 뭐 해서 사가지고 돈 벌었다. 아, 나도 뒤늦게 들어가야 되나? 이게 이제 포모 현상인데 절대로 하지 마시고 본인의 원칙에 2차 전지를 지금 뒤늦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다면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저는 어, 22년도 작년이죠. 작년 21년도에 저는 2차 전지 테마를 어, 투자를 해서 어느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어, 그때 샀던 주식을 제가 만약 계속 갖고 있었으면 2차 전지를 상당히 좋게 봤겠죠. 뭐 어쨌거나 2차 전지 너무 급등했다. 그때 당시에도 저는 그 ETF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ETF도 꽤 많이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도. 2차 전지가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린 게 아닌가. 뭐 항상 저는 계속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테마였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는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최고의 테마를 찾아야 된다. 완벽한 시장 테마를 찾아야 된다. 짧게 가든 길게 가든 주도 테마는 큰 상승 종목이 무조건적으로 나온다. 현재 미국 시장 엔비디아를 필두로 지금 AI, 반도체, GPU 등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주도 테마 지금 엔비디아랑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는 아예 신고가를 잡았고요. 테슬라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었죠. 이 테슬라 회사에 비해서 지금도 어, 약간의 조정은 나왔지만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무색할 정도로 다시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테마 현재 세계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바뀔 수 있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기술, 플랫폼 등등등을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그런 테마들은 당연히 시장에 돈이 쏠린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주도 테마에 있는 종목을 항상 발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도 테마가 아닌 곳에서 백날 매매를 해봤자 하락만 할 뿐 상승의 여지는 상당히 느리다. 예. 그 점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완벽한 시장 테마 상당히 중요하다. 세 번째, 박스권이 중요한 이유. 박스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를 지지와 저항 어느 그 범위 안에 가둬놓고 때리는 겁니다. 횡보를 하든 오르락 내리락 하든 일정 기간 유지한다면 어떻게 보면 매집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매집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차트를 보고 어느 정도 그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확도가 55%, 저만의 플러스 5%의 예측을 한 거예요. 매집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매집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 박스권을 형성하고 박스권을 형성할 때는 대부분 거래량이 많이 죽습니다. 거래량이 평범하고 뭔가 길을 모으는 듯한, 왜냐면은 어느 정도 주도 테마, 그러니까 완전히 뭐 벗어난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어, 그렇다면 이 박스권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전에 설명드렸던 1번, 2번, 3번을 다 부합한 상태에서 이 박스권을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동반해서 뚫고 버틴다.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하고 또 시장 테마에서 당연히 주도 테마가 됩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근데 이 박스권을 또 미친 거래량으로 돌파 버틴다? 이거는 완벽한 상승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길게는 몇 달 될 수도 있고 또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까지는 아니지만 뭐 최대 뭐 1년 내지 2년 정도 될 수 있겠죠. 이 지지와 1년, 2년 내지 2년 동안 받았던 지지와 저항, 이것을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는다. 그리고 그 위에서 버틴다. 그것은 밑에 매물을 다 잡아먹었고 이미 이제 우리는 윗매물, 그러니까 1차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또 위에 매물이 있겠죠. 걔네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슈팅 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박스권 그 오랫동안 지지와 저항을 뚫어버린다. 그때 뚫는 순간 또 이 주목을 받겠죠, 그 종목이. 그때는 이미 우리는 칼을 뽑은 겁니다, 세력들은. 예. 그때부터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이 칼을 뽑아서 박스권을 뚫었으면 상단에서 바로 쏠지, 상단에서 어느 정도 개인들을 흔들어 줄지, 또 위에 물량을 털게, 이거는 세력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버틴다. 이것은 어 상당히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일단 이 네 가지 저만의 원칙이 아니고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원칙이다. 항상 이 네 가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공부해야 한다. 이런 네 가지를 부합되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유튜브에서 어느 종목 추천해 주고 뭐 "이거 사세요." "뭐 하세요." 그런 것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뭐 종목 이런 것들은 저는 최소 뭐 2 달, 3 달을, 그러니까 앞으로 주도 테마일 수도 있고 좋은 기업을 현재 주가의 흐름과 이런 거를 다 명확하게 다 봤었을 때 '괜찮다. 이것은 충분히 모아 가셔도 괜찮다.' 저는 이런 종목들만 어떻게 보면 좀 소개를 좀 해 드립니다. 하지만 절대로 뭐 아무런 근거 없이 뭐 흔히 말해서 뭐 세력, 뭐 어떤 뭐 종목에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유로
무조건 이 종목을 사세요. 뭐 100% 오릅니다. 이런 주식 절대 믿지 마세요. 네, 어쨌거나 이 네 가지를 좀 쉽게 볼 수 있을 종목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GSE. GS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됐죠. 거래량이 동반되고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도 또 거래량이 또 동반, 잠시만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주가의 흐름은 올라간다. 대부분 이 거래량 뭉쳐져 있는 거. 저희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개인들은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그냥 사신 거예요. 그쵸? 근데 개인들은 어느 쪽에 사야 되냐? 사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갭을 띄우고 계속 이 기준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선 여기서 사실 이 위에서 사시는 분들은 불나방인 거예요. 실질적 원칙적으로는 불나방이고 어느 정도에 사야 되냐? 제가 봤었을 때는 이쯤. 왜? 대략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을 봤었을 때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올 수 있어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터지고 횡보를 하면서 쏘냐, 거래량 터지자마자 쏘냐, 아니면은 좀 개미를 흔들어주고 쏘냐. 이것은 세력이 어떤 계산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어쨌거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꽤 많이 터졌습니다. 이런 종목이 저는 생각하겠죠. 쉽게 무너질까? 이 정도로 터졌는데 쉽게 무너질까? 절대 아니죠. 흔드는 겁니다, 이거는. 흔들고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하고 띄우는 겁니다. 저였었으면 이거 당연히 이때 절대 안 삽니다. 절대 안 사요. 뭐 이때쯤 살 수 있겠죠. 이때쯤 사고 만약 1차적 이런 것들은 절대 100% 올인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무조건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1차 매수로 이쯤 들어가는 거죠. 빠집니다. 빠질 줄 몰랐겠죠. 저 당연히. 빠지다가 꽤 많이 빠지네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의아해하는 거죠. 여기까지 빠지나? 근데 역시나 명확하게 지지는 해주고 가는 겁니다. 얘네들도. 여기서 저는 이제 판단이 들었겠죠. 어, 바닥 체크를 어느 정도 해줬다. 그럼 얘네들이 아직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50대 55%로 더 판단 55%더 주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거에. 그리고서 저는 당연히 이쯤에서 한 번 더 2차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죠.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갑니다. 이 거래량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썼는데 왜 썼겠어요? 지금 주가보다 더 많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거래대금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5%, 10% 세력이 5%, 10% 먹으려고 절대 돈 안 들어옵니다. 그 후 주가 엄청 많이 올랐죠. 이런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제가 영상에도 소개해드렸던 S트래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S트래픽에 대해서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두 번째 영상 올렸는데 그 뭐 다음 날인가 뭐 다다음 날 상한가가 나왔죠. 사실 상한가를 나온다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큰 상승이 올 거다라고 느낌이 왔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가 말했던 네 가지에 완벽하게 부합이 됐다. 첫 번째, 장기간에 매집을 했죠. 정말 정직하게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S트래픽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영상에서도 전기차 충전소의 진정한 대장주 느낌의 차트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완벽한 박스권을 지지를 했고 2차 거래량을 동반해서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근데 이게 5거래일 내지 정도 이제 버티면서 그다음 주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완벽했던 거죠. 그 네 가지에. 이런 종목들은 현재 뭐 오늘 6,200원에 지금 종가가 된 것 같은데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다. 그 역시 승률은 한 55%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제가 영상에도 설명드렸던 이루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고 매집의 형태를 띄었고요. 또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력은 쉽게 당연히 이 세력은 쉽게 올리지 않았어요. 흔들었죠. 개미를 터는 거죠, 한마디로. 털면서 또 거래량을 동반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 이 정도 오른 거죠. 이루다도 이렇게 올랐고요. 뭐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에코플러스 역시 이런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띄우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을 주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매물 주면서 야, 우리 안 올라가 빨리 물량 남겨 이러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종가 정도 매매가 본인들이 종료되었습니다. 물량을 좀 갖고 왔으면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주식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유신 마찬가지고요. 이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그러니까 이날 거래량이 터져 이날 상한가를 갔네요. 이날 절대 개인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항상 이 거래량이 터진 날은 2거래, 3거래 정도 지켜보시고 1차적으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날 타면은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그냥 세력이 물량 털려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한가의 매매 결과가 있습니다. 이 상한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에서 부합되지 않는데 상한가 나왔다? 그것은 좀 이유가 다르다. 상한가가. 그 때문에 항상 어, 개인분들은 상한가를 이제 좀 접근할 때는 정말 고수의 영역이 아닌 이상은 이날은 좀 지켜보시고 2거래, 3거래 정도 왜냐면 상한가가 나온 뒤 이렇게 오르는 것도 있지만 상한가 나온 뒤 내려가는 종목도 많거든요. 이 급하게 내려가는 종목은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차트에 상한가 전의 차트에 지지와 저항을 지켜주면서 버틴다. 그럼 그때 1차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언제? 왜? 이 네 가지가 부합된다고 했었을 때. 예. 그냥 무조건 거래량 붙고 일봉 차트 올라가니까 매매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몇 번 수익이 날 수는 있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매매는. 어쨌거나 유심도 상당히 거래량을 동반해서 다 올랐죠.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유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정말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유심 같은 차트에는 사실 어, 죄송합니다. 유심 같은 차트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하게 세력이 빨리빨리 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한미글로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한미글로벌도 쉽지 않죠, 사실. 예, 엄청난 거래량을 터졌죠. 엄청난 거래량 터졌습니다.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급등주죠, 어떻게 보면. 급등주인데 이 거래량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한미글로벌은. 그렇기 때문에 한미글로벌도 저는 그냥 뭐 이 정도에서 당연히 매수가 들어갔겠죠. 여기서는 절대 매수를 못 합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저도 한미글로벌은 이 정도쯤에서 당연히 매수가 들어갔을 거고 1차적으로 절대 100%안 하고 1차. 근데 여기서 운 좋게 올랐죠. 여기서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매매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꼭당에서 포모입니다. 포모. 이것은 진짜 위험합니다. 왜? 이유도 없이 이거 한미글로벌 뭐 사우디 뭐 네옴시티 관련주라는데 뭐 딴 사람들 다 수익 엄청나 나도 뒤늦게 타볼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여기서도 100%또 들어갔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절대 기준에 맞는 그런 매매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GSE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들어왔고 또 폭발적으로 올랐고 아까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주식 상승할 주식을 찾을 수 있는 시그널 정확도는 55%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승률은 더 높다. 이 네 가지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 항상 매매할 때 공부하고 미리 찾아보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최신 뉴스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어떻게 보면 다 아시겠지만 매매를 하실 때 뭐 예전 초심과 다르게 좀 급하게 뇌동매매가 들어간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이 많이 좀 떠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 예전에 잘 하셨던 그때 매매 시절로 돌아가셔서 기본을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매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저도 살짝 기존보다 보수적이에요. 지금쯤이면 이제 저도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2차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좀 분할 매수하기에도 좀 꺼려집니다. 왜? 뭔가 하락이 살짝살짝 올 것 같고 이 시장의 아직까지 주도 테마가 2차 전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살짝살짝 들어요. 예. 미국은 뭐 지금 현재 뭐 AI, 뭐 인공지능, 그리고 뭐 테슬라 뭐 등등 이렇게 어느 정도 테마가 계속 형성이 되고 얘네들도 좀 몸집이 커지고 있고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한국 시장도 지금 뭔가 단일 테마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빨리 이 테마가 선순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주식 지수 자체가 지금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원칙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지키면서 올 한 해 돈 버는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